코로나19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완화하면서 지난 5월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박물관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최근 3년간 새롭게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83건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국보, 보물이 한자리에 모여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지나던 길에요. 네. 이렇게 우리 뭐랄까요? 현수막 같은 거 작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 펄럭거리는 거 보면서 지금 보물 뭐 전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알기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전시회인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뭐 제목이 새보물 납시였네 뭐 이런 거. 예, 맞아요. 네. 맞아요. 3년간 국보보물로 지정된 게 157건인데요. 네. 그중에 뭐 이동이 어려운 건축문화재는 못하잖아요. 네. 그런 거 저런 거 빼고 무거운 거 빼고 해서 83건 196점을 공개하는 건데요. 한 점 한 점이 다 국보보물이니까 뭐 가치라는 거야. 뭐 예.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뭐 간송 전용필 선생이 모은 문화재 간송미술재단 이것이 한꺼번에 22건이나 출품된다. 그래서 뭐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중에 한두 점 정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답사연 같은 거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이 다니시지만 네. 가서 이거는 이 사찰은 보물이래. 네. 이렇게 하면 가서 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사찰 보는 느낌도 거랑. 또 다르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보물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본다는 건 참 드문 일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 가서 보시면은 뭔가 다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작품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한 두 개 정도의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네. 다 눈에 띕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뭐 그 중에서도 그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미인도는 평론가들 사이에서 조선판 모나리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조선 시대에 그려진 미인도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이다. 이렇게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뭐 딱 보기에도 네. 그냥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미인도 그림을 보면 신윤복이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시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 가슴속에 서려 있는 여인의 춘심 붓끝으로 그 마음까지 얼른 옮겨놓았네. 뭐 이런 시를 정말 딱 멋있네요.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가가 그 지금 춘심을 갖고 네. 여인의 마음까지 얼른 그림에다가 내가 옮겨놨다.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지 또 얼마나 그렇습니다. 생동감이 있는 그림이 나왔을지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참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구름 같은 가채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길이가 짧고 소매통이 좁은 저고리 그다음에 풍성한 치마 속옷바지 뭐 고개를 살짝 내리고 시선을 아래로 둔 모습 다소곳한 자세 잘 정돈된 머리 온몸 무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넓은 이마 애떼고 둥근 얼굴 가늘고 긴 선한 눈과 눈썹 작고 둥근 코 뭐 이런 류의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하얀 버선이 보이는 거 이것도 뭐 나름대로 또 매력이라고 또 평을 합니다. 또 우리 조선시대 여인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좀 단아한 모습은 있고요. 예. 약간의 뭐 이런 하얀 버선이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 배추통 같은 치마 그다음에 작은 키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도 좀 드는 거고요. 뭔가 이 뭐 붉은 삼장 노래기하고 옷걸음을 매만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델의 손길이 좀 흥미로운데 이 작품의 백미는 사실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는지 마는지 하는 그런 도통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이 모델의 표정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판 모나리자의 미소다 이런 말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시대니까는요. 화가에게 모델이 되어준 여인이다 보니까 뭔가 이 화가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조선판 모나리자라는 평이 나올 만한데 이 칠원절구 아까 시가 있다 그러는데 전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귀신 신자에다가 이 전할 전자인데요. 네. 이 귀신 신자에는 정신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신은 정신을 전한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원 신윤복은 모델의 외연만 그린 게 아니라 이 모델의 마음속까지 내면. 그 정신까지 흉중의 뭐 정신까지 붓으로 전했다라는 시를 스스로가 쓴 거죠. 참 우리나라 화가들은 정말 대단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동서양 그림을 화풍을 비교하면서 서양이 굉장히 멋지다 이렇게 네. 또 표현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엉뚱한 상상력이긴 네. 한데
그 미인도의 혹시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 수 있나요? 사실은 뭐 누군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사실 조선시대 여성들이 초상화를 그린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예를 들자면 내법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일례로 1695년에 숙종이 임금이 사대부 화가인 김진규라는 사람한테 중전 민씨 2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초상화를 그리라는 명을 합니다. 아마 이 폐위시켰다가 복위시킨 다음에 예. 미안했나 봐요. 그래갖고 뭐 초상화도 걸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파란을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이 화가인 김진규는 물론이고 다른 대소신료들까지 신하가 감히 왕비의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냐라고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그 의원이 진찰할 때도 이렇게 손목에다가 실 묶어가지고 실로 느끼잖아요. 예, 그 맥박을 그렇습니다. 느끼는 거를. 그렇습니다. 그 정도인데 얼굴이 예.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식숙정이 이런 말을 하죠. 아 그러냐 그러면 종친 한 사람하고 이 중전에 친오빠 있어요. 민진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둘이 이렇게 그리는데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맥도 이 뭐 실로 이렇게 했는데 네. 어디 국무의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겠습니까? 그리고 중전에 친오빠가 두 눈 시퍼렇게 또 그렇게 쳐다보고 감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붓이 그려지겠어요.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겠죠. 예. 아 참. 근데 조선시대 여성들을 그린 초상화가 드문 게 그런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왕실이나 사대부 여인은 뭐 어림도 없었을 거고요. 이 만약 그렸다 그러면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인은 뭐 신분이 좀 낮았던 기녀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기생 기녀라도 아무한테나 또 이 얼굴을 맡기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예술인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시서와에 능한 기생들도 많았고 그래서 네. 이 어수권의 야사집인 패관작기를 보면 이 조선 정기에 이름난 기생인 상림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화가인 이상자라는 분을 꼭 집어가지고 아, 이분만이 내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라고 요청했다는 글이 나오고요. 또 조선 후기의 최고 화가 중에 이명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강원도 회양 기생인 단섬이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주거든요. 이 단섬이라는 기생이 시서화에 능하고 가음에도 능했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 단섬이라는 기생이 완성된 자기의 초상화를 또 이 당대의 문인화가였던 표암 강세왕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한테 보내서 내가 당신의 이 서화를 좀 좋아하는데 뭐 내 이 그림 내 초상화에 맞는 글 좀 써줘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당당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당돌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당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웃기는 예. 거는 흔쾌히 이 강세왕이라는 분이 기생 단섬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 글이 되게 웃기는데요. 예. 뭐라고 썼냐면 25살 단섬이 나의 서화를 좋아한다니 그 맑은 운치를 숭상할 만하다. 내가 불러서 단섬을 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 속 미인 단섬의 초상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두루마리 속 미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라는 류의 글을 쓰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남자들이란. 아니 근데 강세왕 그 자화상만 봐도 네. 그 꼬장꼬장해 네, 보이는 그렇죠. 분이 네. 이렇게 했다는 맞습니다. 게 한편으로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재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좋은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네. 드는데요. 다시 원래 네. 제가 질문드렸던 대로 되돌아가서 네. 그러면 사대부는 안 되면 네. 그러면 지금 기녀들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분까지 밝혀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모델이 뭐 되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18, 19세기의 서울의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단서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18세기 초에 대동법이 확대 실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곡물을 쌀로 통일하게 되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조정에서 이제 지방에서 걷어들인 쌀을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사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네. 또 조정이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민영수공업이 또 발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다양한 문화가 넘치고 저작거리에는 또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거든요. 네, 한 19세기 18세기 넘어가고 19세기쯤 됐을 때 네. 서울시 인구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만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20만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급격하게 인구가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길거리 곳곳에 색주가 깃발에 팔려겠다는 건데 사실 해원 신윤복에 대한 그런 기록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가숙 서가숙 떠돌고 그다음에 아웃사이더로 살았고 그다음에 중인 서월 설이 평민층과 가까웠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단원 김홍도와 함께 유흥가의 풍속화를 즐겨 그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점잖지 못한 그림을 그려서 이 도화서에서 쫓겨났다라는 구전도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해원 신윤복은 유흥가에서 동가숙 서가식했다. 뭐 그런 추정이 전전했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류화가 하면서 예. 뭐 이 기방 저 기방을 떠돌면서 그림 그려주면서. 뭐 기녀들의 오빠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좀 멋쟁이 오빠 이렇게 네. 다니면서 네. 그림 하나 그려줄까? 네. 그래서 그림 그려주고 모델은 또 기녀들을 그렇죠. 모델로 네. 삼아서 그림을 그리는. 네. 굉장히 재능이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풍류가 넘친다고 하죠. 넘치는. 풍류남화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 세계를 보면 뭐 그래도 그렇지 뭐 기녀를 그려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괜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신윤복 같은 경우는 김홍도와는 좀 더 다른 작품 세계거든요. 이게 특히 이 그동안의 화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여성들을 특히나 그 기생들을 과감하게 표현을 네. 해요. 그래서 이 간송 전연필 선생이 현금 2만 5천 원을 주고 사들였다는 해원 전신첩을 보면 전 작품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0작품 중에서 18작품의 주인공이 기녀거든요. 그래서 해원의 그림에 기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견고한 유교 사회에 갇혀 있던 여성들을 담장 밖으로 해방시켰다라는 그런 그럴듯한 또 해석이 있고요. 네. 그것은 또 시대의 금기를 깨는 대담한 도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녀가 주인공이 되니까 이 사대부 양반들은 또 찌질이로 이제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비교하신 거 아니에요? 사대부 양반들 아니요, 찌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실제로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하나의 문제, 하나의 뭐 이런 얘기는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단오날 기녀들이 속살을 드러내고 목욕을 하고 그네 타는 모습 이런 걸 포착을 했는데 네. 평론가 중에서는 이 단오풍정을 조선 최초의 누드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달밤에 남녀가 포옹하고 미래를 나누는 월하밀회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네. 최초의 키스신이다. 그 아시죠? 이것도 어떤 예, 알고 작품인지. 있어요. 그 장면을 예. 또 여성이 또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림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조선시대를 단편적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느 보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네. 과감한 뭔가에 좀 조선시대의 사회의 어떤 도덕관이나 이런 네. 거를 좀 타파하는 네. 좀 전혀 다른 모습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어떤 그 기방 문화가 있을 거고 네. 유흥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뭐 글이나 이런 거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정사에는 나올 수 없는 또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를 보고서 조선시대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양반 사대부들을 찌질이로 그렸다라고 하는 게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연소답청이라는 그림을 보면 기생들의 봄나들이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참 한심하거든요. 양반들이 기녀들을 말에 태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손을 내미는 여인한테 얼른 다가가서 담뱃대를 건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또 다른 남자는 당신의 마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갓을 마부한테 넘기고 네. 자기는 마부의 번거지를 쓰고 말을 끌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유곽죄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건 보면 양반 한량들의 술집 난투극을 보여주는데 이 한 사람 보면 갓이 다 망가질 정도로 얻어 서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통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는데요.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곁에 말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더 한번 객기를 부리는 거죠. 우리도 뭐 누가 말리면 괜히 한 번 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모습인데요. 싸움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한심하다면 바라보는 기생도 있고요. 뭐 이런 장면들을 뭐 아주 그렸거든요. 약간 좀 사대부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풍자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윤복의 미인도 모델 여기도 아마도 아까 얘기했듯이 유흥가를 떠돌던 신윤복이 그래도 뭔가 진정으로 연모했던 단 하나의 여인이 아니었을까. 또 그 여인은 기녀가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적 영감을 준 사람이었다. 뭐 상상하자면. 좋아할 뭐 연모할 수도 있고 네. 예술적 영감을 줬던 뮤즈라고 우리가 요새 표현을 하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이건 그렇습니다. 혹시 기자님이 한 해석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다 평론가들이 한 해석에다가 제가 약간의 뭐 덧붙이긴 했지만 이거는 평론가들이 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한쪽에 보면 봄날에 피어나는 춘심을 그 정신까지 담아 얼른 그렸다라는 시가 괜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기꺼이 모델이 되어준 여인의 경우 사실 그 여인도 그런
춘심을 봄날에 표현하는 마음을 화가 앞에서 숨겼다면 저런 표정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평론가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전문 모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녀도 역시 그런 정도의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을 때 취하든가 아니면 네. 진짜 포즈를 그렇게 취해서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화가하고의 어떤 그 혼연일체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야 그런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직업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표정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아주 묘한 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실명을 밝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좀 아쉬운데 그러나 네. 이 그림을 그저 미인도라고 한 부분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논란의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 미인도가 사실 후대에 붙여진 제목인데요. 예. 언제부터인지 하여튼 배경 없이 그려진 여인의 전신 그림 이거를 그냥 미인도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공정치 못한 그 제목이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뭐 남자 추상화를 미남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남자 추상화 그림 같은 경우는 굳이 그림 주인공을 찾아서 누구누구의 추상화라는 이름이 붙는데 여성 그림은 그냥 적당히 미인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 작품의 독자적인 어떤 지위 뭐 그리고 성격 이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미인이라는 한 통속으로 가는 그런 일반적인 범죄에 갇히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뭐 여튼 뭐 여인도 최소한 여인도 차라리 여인도가 낫지 미인도라고 하는 건 약간 그러네요.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성이라고 다 미인도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이 이름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사 써주세요. 바꾸자고. 좋은 이름이 있으면 또 뭐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좀 공모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미인도 외에도 주목해볼 만한 유물이 있다면요? 예, 있습니다. 그 특별히 하나를 소개한다면 단원 김홍도와 동갑내기 화가이자 평생직인 이인문이라는 분의 강산무진도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뭐 따로 소개할 만한데요. 2m짜리 비단을 5폭에 그려서 장장 그 8m 56cm거든요. 그러니까 파노라마 산수화인데 이거를 이번에 46억 화소로 스캔해서 별도의 전신 공간에서 30m를 펼쳐 보이고 그렇습니다. 실물도 완전히 펼쳐 보이는 그런 뭐 장엄하겠네요. 그 스케일이 압도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정통 산수화가 아니라 18, 19세기의 어떤 그런 중흥기 조선의 어떤 삶의 모습,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백성들의 모습이. 정통 산수화는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그 강산무진도 같은 경우는 마치 정조 시대의 어떤 그런 풍성했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게 뭐 전성기의 어떤 그런 조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산수화가 아니라 풍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나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2번은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시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인도 같은 경우는 8월 12일부터 열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강산무진도는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방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또 이거 사실 미리 예약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하고 있습니다. 200명 단위로 2시간 동안 200명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요. 무턱대고 찾아가지 마시고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약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꼭 가야겠는데요.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